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좀 시장이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결국 장 후반에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8%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7% 하락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27% 오르면서 이제 장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기술주로 제외한 업종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좀 가까이 4% 가까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쉐브론은 4% 가까이 급락했다는 것까지 좀 눈에 띄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까지는 10년물이 5%를 넘었다가 본장 들어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왜 내려갔냐가 좀 중요한데, 이 리틀 버핏, 헤지펀드의 왕으로 불리는 이 빌 에크먼 회장이 이 X, 이제 트위터에다가 미국 장기 채들에 대한 숏 포지션 베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 국채금리가 이제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저번 8월부터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10월 들어서 현실화가 됐고, 이제 예측에 성공한 투자자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밝히니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채권왕, 이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올해 말에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점도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인물이 최근 이 페드 제롬 파월 의장보다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소식도 하나 이제 전해졌는데, 오늘은 크게 나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마스가 인질들을 2명을 더 풀어주면서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석방 후에 이제 휴전 논의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진짜 조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도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WTI, 브렌트유 각각 2.94%, 2.5%씩 거의 3%씩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인질들을 추가적으로 좀 석방을 하기 위해서 이 지상군 투입 시점을 늦추라고 이스라엘에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여전히 추심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포 단계와 극단적 공포 단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27포인트로 공포 단계에 머무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탄력 단계에 있던 공포 탄력 지수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와 치솟는 이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고, 이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자분들은 우선 현금화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현금화를 해 놓으면서 짧게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이제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일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수준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매수 심리가 상당히 지금 취약한 이런 상황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상당히 바닥권이다 이렇게 오히려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에서 다시 5% 밑으로 하회했다 이런 얘기고, 뭐 빌 에크먼, 빌 그로스 둘 다 빌씨네요. 그래서 빌 브라더스가 얘기한 채권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으로 가볼까요? 애플, 중국에서 팍스콘 세무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중국 세무당국이 이 광둥성이랑 장수성 이런 폭스콘의 주요 지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허난성과 후베이성 공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폭스콘 공장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좀 유명한데, 지금 이 조사가 뭐 중국, 미국,
대만 이런 여러 주체가 얽혀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서는 이 폭스콘의 창업주 거타이밍이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중국의 아이폰 대세의 연장선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번에 중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폰 사용을 줄이자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애플 입장으로서는 지금 악재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도록 이제 부당한 압박을 행했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43억 4천만 유로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크게 올랐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AI 칩에 이어서 이 PC용 칩까지 생산한다는 소식에 오늘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이 PC용 칩은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 기반의 제품으로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PC용 칩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절반 이상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인텔에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와 이 인텔의 주가가 엇갈린 모습이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브론입니다. 자, 쉐브론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 엑슨모빌이 파이오니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쉐브론이 미국 에너지 기업인 이 헬스 코퍼레이션을 5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남미 가이아나 해저 광구의 지분 30%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아나 유전이 매장량이 무려 110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녹색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탈화석 연료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뉴스 중에서는 엔비디아 뉴스가 탁 눈에 들어오네요. 엔비디아 뉴스 PC 칩을 생산한다 그래서 4% 올랐고, ARM도 관련해가지고 5% 올랐고, 다른 기업들은 좀 반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졌죠. 자, 이제 그 특징주 지나가고요. 비트코인을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달나라가는 가격이 나왔네요.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도 이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33,000달러까지 넘었다가 지금은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32,000달러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알아서 잘 따라와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출시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이런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에 X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은 13만 5천 달러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4배, 5배 높은 수준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초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금, 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달러 대신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가격의 20배가 넘는 67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많은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지금보다는 몇 배는 오른다, 몇십 배는 오른다라고 말하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일시적일 거다,
뭐 추가 상승은 힘들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시그널 퀀트라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많이 올랐다고 한들 이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저조하면 의미가 없다. 일단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랠리는 시장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을 뿐 이 유동성이 고갈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에는 하락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욕심만 부리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이제 탈출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작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조금씩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올인, 몰빵 이런 자세로 투자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미장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원 마치기 전에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 정혜성 전문가한테 5만 불이 뚝 떨어졌다 했을 때 비트코인을 살까요? 엔비디아를 살까요? 두 개를 다 살까요? 둘 다 안 살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사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비중 나눠서 이제 뭐 반도체 쪽도 좋고 뭐 다른 쪽도 좋고 하니까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